자, 교재 16페이지, 16, 17, 18페이지. 여기를 우리는 우리말의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문법 요소 파트예요. 자, 문법 요소 파트는 먼저 이 개념 체계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개념 체계도 그리라는 얘기가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의문의 변동도 계속 개념 체계도 그랬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에서는 5가지 쭉 나와야 되고 탈락에서도 쭉 나와야 되고 나온지 안 나온지 그리자. 그래. 의문의 변동. 오늘 이걸 안 그렸네. 자, 의문의 변동에 우리 개념 체계를 그려봅시다. 4가지 유형이 있죠. 무슨 유형? 교체 유형, 그리고 탈락 유형, 첨가 유형, 축약 유형. 자, 그랬을 때 교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 왼소리 대기. 탈락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오케이, 잘했고요. 또 자음에서 일어난 탈락, 리을 탈락. 아까 리을 탈락 조심하라고 했지. 리을만 있어야 돼. 히읗 탈락. 오케이. 자, 모음에서 일어난 탈락, 의 탈락, 또 아나, 어의 동음 탈락까지 탈락 5개, 교체 5개야. 첨가는요, 니은 첨가. 그리고 이번에 교재에는 반모음 첨가. 자, 이 첨가랑 비슷한데 사이소리 현상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자음군 단순화. 야, 이걸 물어본다고? 어? 아, 진짜로? 아, 미안해. 글씨 탓이다. 오케이, 알았어. 아, 글씨 탓이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글씨를 아주 반듯반듯하게 써줘야 되겠고. 자, 축약을 써봅시다. 자음에서 일어나는 축약. 모음에서 일어나는 축약. 모음 축약. 그래서 이거 묶어주면 5개, 5개, 5개. 그냥 이렇게. 5개, 5개, 5개 안 나오는 순간 나 뭔가 빼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아, 어디? 니은 첨가. 야, 이거 물어보는 거는 내가 글씨를 못 쓴 것도 있지만 아예 니은 첨가라는 개념이 없으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 반모음 첨가. 자,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 모음에서 일어나는 거, 모음에서 일어나는 거, 모음에서 일어나는 거. 계속 걸려? 아니야? 계속 걸리는 거야? 살에 들려서? 추워서 그런 건가? 어? 아, 그래? 자,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 체계가 의문의 변동에 대한 개념 체계고, 이어서 우리 문법 요소의 개념 체계를 할 거예요. 문장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문장 표현을 문법 요소 파트라고도 불러요. 자, 문법 요소라고 하는 요 개념 오늘 개념 잡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자, 문법 요소 할 때 이 요소라는 단어가 얘들아 형태소 할 때 요 소자다. 자, 형태소 할 때도 각각의 요소로 보겠다라는 거야. 형태를 지닌 요소, 뜻을 지닌 요소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문법 요소는요. 그 요소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뭐야? 얘들아, 문법이란 글자는 무슨 의미라고 했니? 문장에서 법칙성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 문장의 법칙성을 나타내 주는 요소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형태소가 여기서 공부가 되는 거야? 얘들아, 형태소에서 문법적인 측면 나타내 주는 형태소. 무슨 형태소일까? 형식 형태소. 결국 이 형식 형태소를 여러분들이 문법 요소 문장 안에서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3가지 조사,
접사, 그리고 용언의 어미. 저거 모르면 그럼 용언의 어미를 또 그릴 수 있어야 돼. 어간 어미 그려볼까? 아 진짜 그려야 돼 이번에. 오늘 내가 원래 2번, 3번 그리려고 했어.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있어요. 어미는 어떻게 나뉜다고? 아니야. 왜 전성어미부터 나와? 너무 빠르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아 잠깐만. 야 이거 맨날 이렇게 그리면서 수업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 그렸으면 하는데 계속 그려주나? 아니야? 야 누가 이렇게 그리면서 해줘. 야 빨리 읽어. 거기 있어. 봐. 니들이 그려. 외워. 이러지. 아니야. 근데 항상 그려야 돼. 매번 그려야 돼. 의문체계도 매번 그려야 돼. 시험 보는 순간 시험지 받자마자 위에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읽어줘야 돼. 문법은. 자, 어말어미는 어떻게 나뉜다고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가 또 나뉘지?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반영사형 전성어미. 자, 요걸 오른쪽에 이렇게 왜 그려놨냐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문법 요소 파트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얘기해 볼까? 자, 문법 요소 파트 조금만 기다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쓸 시간. 이거 그리는 거 보고 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그려야 돼. 스스로 그릴 때도 됐잖아, 이제. 아우, 참 만들기 힘들다. 매년 이랬던 것 같아, 매년. 매년 내가 한 10번 이상 그려줬던 것 같아. 고3 되면 안 그릴 줄 알지? 고3 때도 계속 그리고 있어. 애들 다 까먹었고. 주입식이야? 난 주입식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외우란 얘기 잘 안 해. 하다 보면 외워져. 그걸 원해. 하다 보면 외워져.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걸 좋아하지. 막 외워! 그런 건 좀 나도 지양하는 측면. 지양해요, 나는. 지양은 얘들아 좋은 거 싫은 거? 싫어하는 거지? 난 지양해요, 그런 걸. 지향하는 거는 개념 체계를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걸 지향해요. 지향과 지향의 차이도 모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의 종결 표현. 자, 종결 표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높임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간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피동 표현 그리고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자, 총 6개라고 하지만 저는 7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동을 하나 분리를 해서. 그러면 이 체계를 여기다가 그대로 제가 옮겨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체계 다 있을 거니까 첫 번째가 종결 표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높임 표현이에요. 세 번째가 시간 표현이에요. 네 번째가 피동 표현이에요. 다섯 번째가 사동 표현이에요. 여섯 번째가 부정 표현이에요. 일곱 번째가 인용 표현이에요. 자, 요 파트는 문법 요소 파트라고 했어요. 문장 표현의 문법 요소 파트. 그래서 각각의 형식 형태소들이 결정을 해질 건데 종결 표현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종결 표현은 말끝에서 나타나는 거는 종결어미. 여기서 일어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종결어미에는 아까 몇 가지 있었다고? 5가지.
쓸 수 있으면 좋아.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 이것도 왜 내가 이렇게 순서를 꼭 지켜주냐면은 평의 감청명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 아니 평서문과 의문문과 감탄문에는 형용사는 가능하거든요. 형용사는 의문도가 되고 감탄도 돼요. 근데 청유문과 명령문에는 형용사가 안 돼요. 동사도 가능한데요. 청유문과 명령문은 동사만 가능해요. 자, 요 품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형용사 알고 있는 형용사 아무거나 꺼내볼까? 얘들아, 형용의 뜻은 뭐라고? 상태나 성질 나타내는 거. 맑다. 자, 맑다를 의문문으로 물어볼까? 맑니? 되네. 감탄문은 맑구나. 청유문은 자 이제 맑자. 이상하지? 명령문은 맑아라. 그때 맑아라는 어머 맑아라 이거지. 감탄명인지. 자,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동사는 다 되나? 먹다는 먹었니? 먹는구나. 먹자. 먹어라. 다 되지? 자, 그래서 항상 이거 지켜주는 거예요. 평서, 의문, 감탄까지는 형용사 되고 동사 돼요. 청유문, 명령문은 형용사 안 되고 동사가 안 돼요. 일단 요 체계부터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 특성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변표현 공부할 거 별로 없어. 종변어미만 보면 되거든. 자, 높임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 자, 우리 높임 표현 세 가지. 첫 번째, 주체 높임법. 두 번째, 객체 높임법. 세 번째, 상대 높임법. 자,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가 여기서 쓰여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찾아줄 수 있느냐? 선어말 어미 시를 찾아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조사 깨서가 쓰여요. 조사도 얘들아 무슨 형태소였어? 형식 형태소잖아. 그치? 선어말 어미 시도 형식 형태소. 그리고 하나 더 특수어휘도 쓰입니다. 특수어휘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자, 객체 높이면요. 조사, 깨. 그리고 두 번째 특수어휘. 자, 상대 높임은 어디만 보면 되냐? 종결어미를 보는 거예요. 자, 종결어미가 대화체이면 얘는 무조건 상대 높임. 어디 보라고요? 종결어미 부분 보라고요. 계속 우리가 형식 형태소에서 찾아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상대 높임이 또 걸려있어. 종결어미에. 그럼 당연히 상대 높임법은 뭐랑 또 연결될까? 위에 있는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고요. 자, 우리 상대 높임에서 나뉘는 게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어미 활용되면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오마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비격식체만 미리 좀 얘기하고 가자. 자, 비격식체가 두 개가 있죠. 요체와 해체예요. 비격식체에서. 자, 근데 이 요가요. 보조사예요.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예요. 요를 붙여주니까 어떤 의미가 보충되니?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지. 그래서 얘를 띄워주면 해체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해체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해요체가 돼? 요자를 붙여주면 해요체.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해체랑 헤라체가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뭐만 붙여주면 돼? 요만 붙여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헤라요 말 되니? 이상하지? 헤라체랑 되게 비슷해. 해체랑. 근데 우리 요자를 붙여주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개념체계예요. 자, 그래서 이 주체높임법에서도 선어말 어미에서 일어나는 거 찾아주고 종결 어미에서 일어나는 거 찾아주는 거고. 자, 시간 표현 같은 경우가 시간 표현 쓸게요. 과거, 현재, 미래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걔네들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선어말 어미에서 결정해요. 자, 선어말 어미에서 첫 번째 결정하는 경우 아시라던가 혹은 get. 그러니까 여기 선어말 어미에서 또 결정되지. 시제 표현이, 시간 표현이 여기서 또 결정돼요.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에서도 시간 표현이 결정돼요. 은, 는, 을, 던. 관형사형 어미에서도 시간 표현이 결정돼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를 찾아줄 수 있느냐, 형태소가 분리가 되느냐,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느냐 못 갖느냐가 이번 문법의 관건이라고. 계속 어간 어미를 왜 그리겠어 내가. 계속 복습하면서 그걸 가지라고.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도 은, 는이 은은 동사와 결합할 수 있을 때와 형용사와 결합할 때랑 달라. 는은 동사하고만 결합해. 형용사하고는 안 돼. 이 특징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미리 얘기했지만 동사는 은과 결합하면 과거가 됩니다. 형용사는 은과 결합하면 현재가 됩니다. 는은 동사와 결합하면 현재가 되고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는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점이기도 해요. 나중에 설명 다시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설명 다 했어. 이 정도만 개념책에 그릴 수 있으면 끝나요. 자, 피동, 사동 얘기할 때 우리 자 피동 접사를 더해줘 갖고 타생적 피동,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히, 리, 히. 접사. 얘들아, 접사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공부하는 거야. 결국 여기는. 자, 그리고 이희릭이랑 이희릭이 우구추. 라고 헷갈리지? 피동. 이만 다 묶어주면 되겠네. 그 외에 우구추는 사동까지. 그래서 접사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냐, 혹은 되어지다, 뭐뭐하게 시키다라고 해서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까지도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얘들아 근데 이 사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얘들 사자의 의미가 뭐니? 피자의 의미는 뭐야? 피. 동은 동작이고 어떤 동작을 피하는 걸까? 당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해를 당한 사람 뭐라고 해? 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할 때 그때 피잖아. 당하다. 사자는 시키다. 저승의 심부름을 시켜서 하는 사람. 저승 사자. 그때 사자의 사자가 시키다예요. 우리 외교 신하에게 외교의 임무를 보내서 외교 사신을 보냈지. 그때 사신도 시켜서 보내는 신하. 자, 피동사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피동사예요. 사동사예요. 품사는 뭘로 바뀌어요? 동사예요. 자, 부정표현만 얘만 형식 형태소 아니다. 안, 못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부사예요. 부정부사. 얘만 형식 형태소가 아니야. 인용 표현도 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공부하는 건데 직접 인용의 표현 뭐뭐라고라고 하는 조사 찾는 거고 간접 인용 뭐뭐고 혹은 이라고라고 하는 조사 찾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형식 형태소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야 다.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앞에서부터 왜 접사가 뭐가 접사고 어미를 왜 그려야 되고 그 부분들이 다 여기랑 연결된단 말이에요. 계속 복습이고 계속 연결되고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이 개념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시고 오늘 몇 가지만 합시다. 오늘 금방 끝낼 거야.
벌써 9시네. 금방은 아니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높임 표현하고 피동 표현.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높임 표현하고 피동사동이거든요. 그래서 높임 표현부터 오늘 공부를 하고요. 피동도 맛만 좀 보러 갑시다. 자, 주체 높임법. 자, 주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야. 기준은 문장이야. 대화 상대 아닙니다. 절대.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높인다고요? 첫 번째 1번 선어말어미 시 2번 주격조사께서 3번 계시다나 주무시다 등 특수어휘. 그럼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봐. 주체 높임은 세 가지가 있어. 1번 선어말어미 시 2번 조사 높임. 조사를 주격조사 이가를 깨서로 높여줘요. 3번은 특수어휘. 자, 주체를 높여주는 거니까 문장의 주어를 아버지라고 나와. 저 반말을 한번 해봐. 아버지가 신문을 본다. 이걸 높여줘봐. 어디를 높여줄 수 있어요? 조사 부분 보면 되겠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본다. 신문을 보신다. 하나 여러분들 요거 가끔 서술형 나오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다니까 보신다로 쓴 거예요. 만약에 본다니까 보다라고 했으면 뭐라고 써야 되니? 보시다라고 써야 돼. 자, 뭐를 맞춰주는 거예요? 요 니은.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를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말에 보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항상 보신다 이렇게 쓰더라고. 시제까지도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딴 것도 한번 해볼까? 아버지가 집에 있다. 아, 이런 버릇없는 놈.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께서 댁에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특수어휘가 쓰인 거죠. 집, 댁이라고 하는 특수어휘로 바꿔준 거죠. 자, 하나 문제. 얘들아, 이때 시는 선어말어미신가?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지. 선어말어미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럼 빼봐. 아버지가 댁에 개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은 선어말어미가 아니에요. 자,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이 시를 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 쓰였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아, 이걸 빼면은 개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그러면은 얘는 특수어예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알겠죠? 자, 주체 높임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간접 높임. 자, 말에서 느껴지네. 어떻게 높인다고? 간접적으로 높여준대. 도대체 뭘 간접적으로 높여준다는 걸까? 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건데 아, 이거를 내가 설명할 때 문법이 좀 탄탄하면은 관용어, 체언, 조사, 이거 아까 그거네. 서술어. 요게 하나 있고요. 주어, 서술어. 요 구조를 좀 파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해되시는 분만 생각하세요. 원래는 신체 일부, 소유, 생각 요것만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의 따님이 예쁘시다. 얘들아, 예쁜 건 누가 예쁜 거야? 선생님이 예쁜 거니? 나 예쁘지 않아? 자, 따님이 예쁜 거지. 자, 근데 그 따님은 누구 거? 선생님 거. 자, 이렇게 하니까 직접적으로 선생님을 높인 게 아니지. 따님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선생님까지 높여주는 느낌이지. 요게 간접 높임의 그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주어 서술어는 뭐냐면 선생님이 귀가 아프시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아프다, 누가 아파요? 아니야, 귀가 아픈 거예요. 얘의 주어는 귀예요. 근데 그 귀는 누구 거예요? 선생님 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높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선어말어미 시를 써갖고 간접 높임을 할 수 있어요. 간접 높임에는 선어말어미 시를 쓰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간접 높임에는 특수어휘 사용 못해요. 특수어휘는 직접 높임에만 쓰게 되거든요. 해볼까? 자, 선생님의 귀가 편찮으시다. 자, 편찮으시다라고 하면 편찮다, 누가 아픈 거야? 귀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을 높여주는 그 느낌이 덜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귀가 편찮으시다 특수어휘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때 계시겠습니다라는 거는 원래 뭐가 높여진 거니? 있다가 높여진 거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는 가능한데 계시다라는 건 말씀이 계신 거라서 얘는 못 쓰여요. 그래서 특수어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접 높임의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객체 높임. 두 번째 객체 높임부터 할게요. 객체 높임은 누구? 목적어나 부사어예요. 어디에서? 문장에서. 자, 그러니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따져주는 기준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장을 강조하냐면, 자, 우리 높임법 하나 또 있지. 무슨 높임이 하나 남았니? 상대 높임이 있지. 상대 높임은 문장이 아니라 대화를 기준으로 높이는 거야.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그 안에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높일 거냐, 아니면 대화하는 상대를 여러분들을 높일 거냐. 그래서 객체 높임까지는 조금 더 가면요. 첫 번째, 부사격 조사 깨를 높여줍니다. 그 두 번째, 특수어휘를 높여줍니다. 여기서도 보자. 모시다. 얘들아, 모시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기본형은 뭘까?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 가다. 데려가면 안 되지. 어떻게 가야 돼? 모시고 가야 돼. 누구를 높여준 거야? 나를 높인 게 아니라 할머니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높여준 거지. 자, 하나 또 궁금한 거. 이때 모시다의 시자는 선어말어미신가? 빼봐. 할머니를 모고 간다? 이상하지? 그럼 선어말어미가 아닌 거예요. 특수어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상대높임법 갑시다. 상대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 상대높임법은 항상 화자와 청자, 대화 상대예요. 기준이 달라요. 그럼 하나 궁금한 거. 얘들아, 이 상대높임의 주체, 객체, 상대높임은 한 문장 안에서 다 실현될 수 있을까? 주어도 높아야 되고 목적어나 부사어도 높아야 되고 상대도 높아야 돼. 아들,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 이런 버릇없는 놈 높여볼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왜 주어지? 할머니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모시고 왔어. 안 돼. 까지 하면은 선어말어미 시가 쓴 거지. 그럼 어머니는 높였어, 안 높였어? 지금 현재? 어떻게 높일래? 모시고 오시었어요. 자, 뒤에 요를 붙여주냐? 상대 높임법은 항상 종결어미 부분만 보면 돼요. 알겠지? 종결어미밖에 없어.
그러면 자, 이 문장 안에서 주체, 객체, 상대 다 나오지. 그거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게 관건이에요. 연습하셔야 돼. 이거 연습만 하면 돼. 조사 봐야 되고, 어미 봐야 되고, 특수어휘 생각해야 되고,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 부분 파트만 보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높여볼까?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밥을 주었다. 어머니께서, 자, 무슨 높임? 깨서는 무조건 주체 높임. 할머니, 깨는 무슨 높임? 객체 높임. 무조건 객체 높임. 밥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뭐, 진지, 혹은 식사, 뭐 이런 단어, 진지가 조금 더 맞고, 진지를 주면 안 될걸? 들이 얻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들이다는 주체 높임입니까? 객체 높임입니까? 주체 높임이야? 어머니가 드려? 어머니가 나한테도 드릴 수 있니? 아니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 할머니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럼 무슨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이에요. 자, 이렇게 이 특수어휘를 여러분들이 주체 때문인지 객체 때문인지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되게 많지 할 거? 근데 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높임 표현이에요.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기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하십시오가 뭐뭐 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뭐뭐 했습니다랑 똑같아요. 이 높임법까지 한번 좀 해주시고 피동만 잠깐만 보자. 얘들아, 피동이라는 거는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사동이라는 거는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동사로 만들어주는 파생적 피동은요, 피동 전미사, 접사를 붙여서 이히, 리, 기를 붙여주는 거. 사동사로 만들어줄 때는요, 이히, 리기 플러스 우구추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피동은요, 반대가 능동이에요. 능동은 내가 하는 거,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주동도 내가 하는 거. 이상하네. 의미가 똑같아요, 사실. 사실 능동일 때 주동이 될 수도 있고, 주동일 때 능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관계를 한 번만 볼까? 자, 먹다. 먹다는 주동인지 능동인지 아직 모르지만 얘를 당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피동으로 만들어 볼까? 먹히다. 자, 먹히다. 먹혔다라면은 선어말어미가 안 맞아, 지금. 그치? 그거 꼭 고민해야 돼. 자, 먹히다는 그러면 피동이 됐지? 그럼 이때 먹다는 뭐야? 피동의 반대? 능동이고. 자, 먹다를 우리 사동으로 한번 해볼까? 답을 먹이다. 그치? 그럼 이때는 사동의 먹이다고요. 먹다는 그때 주동이 되는 거예요. 요 관점이에요. 알겠지? 뭐는 뭐고 막 이렇게 대응시켜서 생각하기보다 그냥 피동과 사동이 그냥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 더 얘기하자. 자, 사동사, 요 사동사 같은 경우는요, 타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타동사라는 거는. 뭘 취해야 돼? 타동사, 영어에서 타동사는 뭐가 필요해? 목적어. 정말 중요해. 이거 별표 쳐놓고 이 얘기만 하나만 오늘 건져봐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 피동이냐 사동이냐 물어볼 거거든.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의미로 찾는 게 첫 번째야. 아, 당하는 느낌 또는 시키는 느낌. 근데 두 번째 한 번 더 확인해봐. 사동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시킬 거면 뭘 시켜야 되거든. 그치? 먹는 것을 뭐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사동은 목적어를 달고 다녀야 돼요. 피동은 목적어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지금 졸면 모를 텐데. 녹화해 놓을 테니까 꼭 복습하시고. 자, 요렇게 아지다, 어지다, 오모하게 하다. 얘들아, 문장 성분이 조금 더 길어졌지? 그래서 이곳을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이라고도 해요.
좀 길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피동사동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쭉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요 내용까지 할 거고 잠깐만 내가 요거 하나만 물어보자. 학교에서 요 담화 부분도 하지? 했니? 설명했어? 근데 요거는 뒤에 국어사도 있던데 그건 했어? 국어사? 프린트 저번에 나왔을 때 뭐 국어의 역사 살짝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건 안 했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자. 교과서에서 요거 했니? 대화의 원리, 요령의 경률, 반영의 경률 이것도 했었지? 요게 5-3단원 양의 경률, 질의 경률은 했어? 오케이.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했는데 요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정리가 될 거고 이번 주는 문제가 2개가 나가요. 의문의 변동 맞춤법 한 세트 그리고 문법 요소 파트 한 세트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